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옥순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 지방 포항을 갔다가 거기서 좀 오늘 올라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회의가 있다고 서울에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이 가라앉았는데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 한미 군사훈련이 모두가 중단돼 있고 그 훈련을 내부에서 훈련하는 현장이 아닌 내부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거 완전 엉터리죠. 군인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자,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의례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에게 경고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한미군 김정은 벙커 겨냥 지하갱도 점령 훈련 이례적으로 공개, 특수 제작된 방독면 산소통 착용 5년 만에 지하 훈련의 공개를 경고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 핵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핵미사일을 쏘는데도 저 문재인, 저 한심한 일당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체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자체 방어할 수 있죠. 당연히 자체 방어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의 백성들의 굶어 죽는 현상을 놔두고 핵미사일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당연히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의 겨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지하에 주한미군이 최근에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있는 북한을 보고, 자, 너네들이 아무리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갱도를 수색, 점령하는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바로 어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트위터에다가. 그래서 지금 지하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미군은 이 숙달된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지하의 핵미사일 같은 것을 폭파시킬 수도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한미군이 이 훈련 사실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공개한 것은 5년 만입니다. 5년 만. 5년 동안 저 북한의 핵미사일은 제가 알기로도 수십 번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있나?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희들은 가차없이 간다,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을 의례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지만 자,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 김정은이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조금 김정은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언제 거냐면요 25일, 그러니까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일성이가 입었던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부인 이설주도 흰색 옷을 입은 모습. 오른쪽은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가 복귀한 리병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리병철. 근데 이분의 사진은 김일성 김정은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김정은이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사진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똑똑히 보고 지금 잘못 움직였다가는 스스로 제약 행동에 묻힐 생각을 하라고 지금 이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 방어용이라던 김정은 대북 제재에도 핵 공격 가능 경고. 자,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신이 핵을 만드는 것은 방어용이라고 했습니다. 방어용. 왜? 혹시나 북한의 그 독재 체제에 위협이 올 때는 이것을 핵미사일을 쏘겠다,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공격 가능 경고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행정부는 지금 철저하게 북한에 물자 들어가는 걸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그 해킹으로 무려 7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미국에서 그 해킹으로 이렇게 어디다 딱 숨겨 놓은 것을 바로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아마 사면 초과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개발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 신들은 방어용이라고 계속 한다고 했지만 이제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시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지금 계속 위협을 가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유엔과 미국이 우리 북조선 북계에 계속 제재를 한다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25일 항일 빨치산 결성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남, 대미,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할 경우에는 우리는 적대 세력의 공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교전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시에 상대방의 비군사적 조치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이 정면으로 딱 찍어 놓으면 제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자,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지금 주한 미군에서 이것을 김정은이에게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미 특수부대, 여러분 미국 특수부대가 그냥 부대가 아니죠. 이 특수부대는 바로 우리 김정은이를 목을 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미군이 5년 만에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주한미군의 최근 그 순환 배치된 레디포스트 여단 대원들이 지하 터널을 수색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 지하 터널 주변에서 특수 방독면을 끼고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은 유사시에 그 지하 벙커에서 은폐한 지휘부를 색출하거나 지휘 통제 시설, 핵미사일 시설 이것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분명히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그 지하 미사일 시설,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 이 지휘부를 색출하기 위해서 미군이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2사단 레디포스트 병력이 지하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구체적인 훈련 장소나 시기, 목적은 밝히지 않고 있다. 자, 레디포스트 2 미 육군 제1기갑은 전투단으로서 주한미군 2사단에 순환 배치된 그런 부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례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걸 지금 올렸어요. 트레이닝 터널 윌 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하 터널을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핵미사일 시설 그리고 지휘 통제 시설, 지하 벙커에 은폐한 지휘부, 이 사람들을 색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미 2사단에서는 이자들이 핵미사일 불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것을 제거하려고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한미군이 지하 갱도 내에 이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 사진을 이렇게 외부에 공개한 것은 2017년 3월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미 2사단은 원래 경기도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텔리 여기서 훈련을 하고 지하에 숨은 이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이런 내용의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군 관계자가 북한이 2017년 핵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이 문재인 일당과 윤석열 당선자와 이 정권 교체기에 지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가상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미 2사단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 2사단이 왜 이 터널과 이 군사훈련 사진을 여러분 공개할까요? 왜 공개할까요? 지금 미국은요, 이 ICBM, 이것은 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는요 미국의 저 LA나 미국 본토 워싱턴 여기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미군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북한의 ICBM 이 훈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김정은이가 여러분, 김정은이 이 어린 꼬마가 이제는 대북 제재에도 핵 공격 가능 경고를 지금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미국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용이라고 했던 이 쉽게 말하자면 핵 미사일 핵 개발 이후 지금 이제 쟤네들 저렇게 공격할 때는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북한은 과거에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나라를 망치고 우리의 주적 북계에게 엄청난 대한민국의 모든 호혜를 베푼 거, 군사훈련 서명서부터 USB를 전달하는 것서부터 그만큼 여러분 이 문재인 일당들이 북한에 엄청난 호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 노골과 대북 제재 공격 가능성을 아예 말했기 때문에 미국이 훈련을 공개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평상시에 상대방의 비군사적 조치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요 김정은이 보면 이게 옛날 사진인지 지금 사진인지 구별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90주년 열병식에서 근본 이익은 체제의 존립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훈련,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은 물론 대북 제재와 완전한 비핵화 요구, 김정은이의 최고 존엄 모욕 등을 근본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치부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직 통일부 관리는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 정권을 흔드는 모든 위협을 핵사용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경고, 대남 대비용 핵개발을 모두 완성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 방어용이 아니고 우리는 대북 제재에서 핵 공격을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은 여러분 미국이 봤을 때 이게 김정은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뒤에 김정은이 백그라운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공입니다. 중공. 중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자, 5년만 버티면 또 우리가 남한의 저 지도자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가 또 뒤에서 해커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또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 고무 찬양하는 놈을 또 문재인 같은 놈을 다시 세우면 남한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저 한심한 문재인이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찾는 중이라서. 지금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아예 핵을 사용하겠다. 미국이고 어떤 나라든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 이제 핵을 쓰겠다. 그러니까 방어용이라고 했던 말을 99% 믿는 전 세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발언, 저 북한 공산당의 발언은 99.9% 믿으면 안 된다. 거짓 사기 집단이다. 우리는 핵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놈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모가지 잘라서 봅시다. 조선의 핵은 과거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김일성, 김정일, 저 3대 세습체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조선의 핵은 평화 수호와 민족 부흥의 절대적 상징이라고 문재인 일당이 들어왔을 때 2017년 6월 3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다. 우리 남조선을 겨냥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12일 김정은 연설입니다. 핵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어용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내 친북 친미 세력을 겨냥해서 대미 용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핵을 사용하겠다고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방어용이라고 했던 말을 뒤집어서 저렇게 나올 때는 미국이 감을 잡는 거죠. 아, 얘네들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오니까 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99% 열어놓고 지금 미국에서
이 군사훈련, 지하 벙커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서 미국이 저 지금까지 거짓말한 김정은 방어용이라고 했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아유 이게 왜 안 돌아가냐, 막기 위해서 여러분 김정은을 겨냥해서 지하 갱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어떤 미군인데 저들의 생각에 놀아나겠습니까? 절대 놀아나지 않습니다. 자, 김정은의 벙커 겨냥을 생각하면서 지하 갱도 훈련 이거 공개하는 거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 나라를 방어하고 지켜와야 되는데 미군이 이렇게 지켜주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그런 그때 정신, 무장 공비, 북괴를 적으로 보지 않도록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군사훈련에 해이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좀 늦게 와서 몸이 조금 피곤해 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조금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님, 네 안녕하세요. 선영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영님. 신홍래님, 소니모아님, 예 1등 축하. 아유 소니모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꾸벅 제가 감사드리죠. 김영옥님,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모리님 감사. 이게 왜 안 올라가지? 김영옥님, 신옥래님, 최은성님, 김한철 TV님, 예 나라가 부정선거로 썩고 병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 선관위가 어떻게 할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 당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남숙님 감사합니다. 살롬. 제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성희님, 우리 김성희도 있는데 강성희님도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선영님은 몇 군데 이 채팅방 관리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별리님 감사합니다. 예 가평에 늦게 도착했어요. 예 별리님, 김대호님, 큰 기쁨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한미회담에 문바가 끼고 싶다고 요청한다 하네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주대표님 굿모닝. 네 박태규님, 재선님 감사. 큰 기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문희님 멀공, 수잔나 감사. 고명아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의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 할 수 없지만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제2의 건국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고명한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루디아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루디아님, 큰 기쁨님, 네, 소니모아님, SSH님, 감사. 김무숙님, 큰 기쁨님, 모두 감사합니다. 라모노데님, 자야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요. 자, 국제로 들어가면 이게 나오겠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사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가장 화가 나고 머리가 치켜오를 사람이 북계와 중공입니다. 북계와 중공. 이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저 문재인 일당이 나라를 망치면서 앞장서 왔는데 이게 또 그냥 이게 만약에 여러분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죠? 이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싶다. 문재인 그냥 꺼져줘. 문재인 꺼져줘야 돼. 기가 막힌다 진짜. 바이든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자 우리 윤석열 당선자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2박 3일로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한미 동맹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했는지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날 취임식을 하는데 5월 20일날 만나자. 열흘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이걸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문재인은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또 끼어들겠다. 참나 이게 무슨 김정은이 지정일까요? 네? 무슨 지령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엎어놓으려고 문재인이가 만나는 같이 얼굴을 보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며.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 왜 만나자 그래? 참나. 그러니까 끝까지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은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 때문에 제가 이 얼굴을 안 비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21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마 이 정상회담은 청와대에서 하지 않고 저 용산 이전 그곳에서 아마 정상회담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용산에 저거 정리하느라고 엄청나게 지금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28일 문재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상호 신뢰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이 만나려고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또 미국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 회동이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설명인데, 이 문재인 일당들의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거짓말 구석이 많은데. 저 청와대 문재인 일당들은 전부 사기 집단, 거짓말 집단이에요. 저 거짓말 집단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다 속여왔잖아요. 사기 집단입니다. 저 집단은. 김정은이가 반드시 비핵화한다는 얘기를 저 문재인 일당과 서훈이라는 놈과 정의용이라는 이 놈들이 전부 국민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비핵화 됐나요? 비핵화를 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이 더 발달돼서 ICBM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미국 본토 LA 저 뉴욕까지 지금 겨냥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비핵화한다는 말을 100% 사기친 겁니다. 문재인 사기 집단입니다. 거짓말 집단입니다. (22일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22일에 성사가 됩니다. 문재인과 바이든 임기가 겹친 1년여간 이 회담을 주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났어요. 외교 무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을 임기가 겹친 1년간만 외교 무대에서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존 남북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는데, 문재인은 약속은 거기서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100% 북한의 김정은이 지령을 받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뒤로는 거짓말을 시키는 집단이 저 문재인 허접하고 한심하고 댓글 공작으로 된 놈입니다. 세상에 댓글 공작으로 이 정도 됐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렸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것을 못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 언론 때문에, 언론이 맨날같이 거짓 방송을 해대니까 못했어요. 저 문재인 일당들의 비리 한두 가지만 계속적으로 했으면 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지금 잘못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모두가 다 해이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한반도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평화는 우리가 전쟁 준비를 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지. 북한은 핵 개발하는데 우리는 저 38선 다 무너뜨리고 평양에 가서 9.19 선언에 서명한 저 문재인 저 바지 사장, 저놈이 말했던 평화 프로세스는 다 가짜였다, 사기였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퇴임한 문재인이가 왜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 스스로 문재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데 왜 문재인이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또 헛소리, 개소리, 북한의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라는 이런 헛소리, 잡소리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닐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문재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고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더 공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야 문재인, 탁현민,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냥 꺼져줘. 내려와 그냥. 너희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싸개 집단, 도둑 집단, 개잡 집단이야. 개잡놈들의 집단이었어. 너네들 청와대 간첩이 역할을 해왔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놈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왜 만나자 그래? 조용히 꺼져줘. 꺼져줘도 너는 감방으로 가야 돼. 대한민국의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싸웁니까? 저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 바이든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내통하고 북한의 지령이 움직이는 것이 문재인이라는 것을 알고 문재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모르겠어요. 문재인과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고 또 이번 만남은 좋은 기회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문재인은 철장에 들어가야 돼. 뭐라고 했냐. 문재인이가 김정은 북한 저 꼬마에게 보낸 친서에도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다.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북미 간 대화도 조속히 제기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그냥 조용히 꺼져줘.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는 너 같은 인간. 이런 평범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자가 된다고 해도 너보단 잘할 수 있어. 제가 발가락으로 해도 문재인보다는 잘할 수 있어. 내로남불의 1등 공신 문재인. 문재인 분수를 좀 아시셔.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지 말고 응? 욕심이 가하면 스스로 목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인 저 양산에 가도 편안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신세계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신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서 1년도 못 돼서 여러분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여는데 책상 다리를 넘고 갔어. 화장실 간다. 여러분 문재인 정신이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온전하지 않고 뭔가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을 지금 주치 이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는 청문회에 써야 됩니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정신병자 약을 복용했는지 아닌지를 주치의가 확실히 밝혀야 돼요. 문재인 한마디로 바지사장이고 뒤에 청와대 안에 있는 이 간첩들이 문재인을 다 조종하고 있지 않았었나? 저희들은 100% 1000% 의심합니다. 자, 미국에서 요청이 왔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전 못 믿어요. 누가 또 연락했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일거수일투족이 북한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1초 만에 다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됩니다. 김정은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 갈아치워야 된다.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거 하나만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바이든 만나서 뭘 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문재인, 이 천하의 반역자야. 당신은 총살 당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아직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알았잖아요. 뒤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작자라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놈이 있습니다. 지금 검수안박 이거 저 문재인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사인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네들이 똑똑히 봐야 된다. 자, 감옥 가고 싶지 않겠죠? 문재인은 지금 북한에도 부역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바이든 대통령이 저 문재인, 꺼져가는 문재인을 왜 만나려고 할까요? 자, 조이 해피가 걔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저 미국에서 만나서 저 말 믿을 수 있나요? 기가 막혀. 저렇게 모질이 짓을 한다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좌파들 검수완박 통과하게 되더라도 4개월 동안은 검수완박 실행 못하니까 4개월 안에 싹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된다. 홍순보, 손오공 헌법 파괴자들 윤 대통령은 과감하게 처단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맞습니다. 조이 해피니 오르십니다. 문재인 책상 넘어간 거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윤석열이 정신병자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떤 놈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검찰에 또 불려갔죠. 가가지고 아니 국민이 저 책상다리 넘어가는 거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갖고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 받았어요. 무죄. 손오공 헌법 파괴자들 윤 대통령과 과감하게 처단하여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맞습니다. 문재인 책상 넘어간 거 다 있어요. 홍순봉님, 차차웅 TV님, 큰기쁨님 감사합니다. 나무노대님 감사합니다. 정순진님 감사합니다. 자야님 바이든을 왜 네가 만나 말도 버벅거리고
F용지 주제에 맞습니다. 큰 기쁨 콩밥도 아까워요.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정순진님 아침부터 그놈 열받게 하네. 네, 열받지 마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가 다 내일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6월 1일 쟤네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날인데 얘네들이 총 집합해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일요일 날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2, 3시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같이 맞짱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조이혜피님 감사드립니다. 수산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무노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오늘 4개월 안에 다 잡아넣어야 된다. 네, 네네. 다 속에 올렸죠. 정희영님 감사합니다. 나무노리님 네, 괜찮습니다. 오타나면 어떻습니까? 오타나도 아무 여기서 큰 기쁨님 멸공 네, 차창훈 TV님 네, 신뢰 모두 나 네네. 자, 어게인 TV도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네가 낯섰다는 거냐. 미척 청와대에서 미척 요청이란 이 거짓말일 겁니다. 미국이 뭐 때문에 문재인을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네. 자, 정진석이 아시죠? 국민의힘. 이자가 엄마 부대를 되게 씹은 사람입니다. 조순이도 씹고. 이자가 여러분 일본을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일본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일본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기업이 거의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단 일행이 기시다 이 총리 정계 학계 모두 한 50여 명을 만나서 그 22차례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일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외교 채널 간의 조치를 취하고 그 우리의 노력이 이렇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진석 씨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위안부 집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에다가 그 전체적인 정책 프로젝트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이게 가짜 진실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달하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시민단체가 철저하게 이것을 맞서서 싸워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하네다 김포 하네다 공항 재개 방역 규제 완화 비자 면제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이 징용 배상 일본 자산의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우려를 우리도 공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양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한미일 삼각관계의 동맹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저 북괴와 중공의 이 방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지소미아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확대를 해야 되느냐. 지금 북괴가 ICBM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제 단거리 핵미사일로 충분히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들으신 분들이 있네. 에베네셀님, 홍순봉님, 왜 이렇게 치웠죠? 눈까지 네, 홍순봉님 들어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차상민님 소개를 안 했네요. 차상민, 정진석 이자요. 이자 못 써요. 이자는 아주 사가지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국회 부회장을 맡기고 있지만 다음에는 충남 공주에서 이놈을 떨어뜨려야 돼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 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취임식을 하고 새로운 사단을 만들어야 저 빨갱이 세력들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있으나 마나 하는 놈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